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 확통 27번 같은 경우에는 어, 정답률이 4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꺼린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확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제대로 암기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활용해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27번 문제에 쓰인 개념은요, 확통책에 나와 있는 대로 따르면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뭐 표본 평균 뭐 이런 것들, 표본 집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X라는 모집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집단 중에서 내가 임의의 크기를 설정해. 그것은 이제 표본의 크기가 되겠죠. 표본의 크기 n만큼의 크기를 모집단에서 추출을 했다. 그러면 이제 X바라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표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평균을 구하면 모평균이 되는 거고, 모집단에서 분산을 구하게 되면 모분산이 되는 거고, 모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면 모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집단에서 n만큼의 크기를 통해서 표본 집단을 추출했다면 이 표본 집단에서 평균을 구한다면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표본 집단에서 분산을 구했다면 표본 분산이 되는 거고, 표본 집단에서 표준 편차를 구했다면 표본 표준 편차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식의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원인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여기서 있지 않아요. 물론 이런 스토리를 알고 전반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개념은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 집단에서 표본 집단으로 넘어갈 때 모 평균은 어떻게 바뀌고 모 분산은 어떻게 바뀌고 모 표준 편차는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어요. 우선은 우리가 정규 분포나 뭐 표준 분포 이런 문제를 풀면서도 알 수 있는 게, 이 모평균 같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은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정규 분포 10,6의 제곱을 따르는 어떤 정규 분포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표본의 크기가 36인 것을 추출해가지고 새로운 분포를 만들었을 때, 이때는 이제 x가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르고 x바가 정규 분포 이것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집단에서 표본 집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평균은 변하지 않죠. 따라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같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넘어갈 수 있어요. 문제는 모 분산에서 표본 분산으로는 어떻게 넘어가며 모 표준 편차에서 표본 표준 편차는 어떻게 넘어가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배운 교재에서 따로 적어둔 부록에 따르면 교과서에는 이렇게, 그 교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뭐 S제곱은 뭐 마이너스 1분의 뭐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외우지 않기로 했었죠. 어떻게 외우냐면 우선은 이 분산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기로 했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는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는 정규분포 그쪽 단원에서도 많이 썼었던 개념이었죠. 근데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 여기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에다가 루트를 씌운 표본의 크기를 나누면 이것이 곧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왜 이거를 알면 요거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이 분산과 표준 편차의 관계에 있겠죠, 당연히. 이쪽에서만 봤을 때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표본 집단에 분산이 될 겁니다. 따라서 표본 분산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도 제곱을 하면 되니까 얘 제곱하면은 루트 없어져서 n이 되고 위에 거 제곱하면은 지금 모 표준 편차인데 모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당연히 모 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딱히 이거를 외워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굳이 식을 쓰게 된다면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표본 집단의 분산이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스토리를 활용해가지고 27번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7번 문제인데요. 숫자 1, 3, 5, 7, 9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한대요. 다시 넣는 시행을 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복원 추출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넣는다는 거는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관점에서 볼 때는 복원 추출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 시행을 3번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이 복원 추출하는 사이즈 따라서 이건 이제 표본의 크기입니다.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가 3이라는 걸 의미해요. 확인한 3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요거 24 양수의 예값.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를 알아야겠죠. 1차식에 관련된 분산과 뭐 평균과 뭐 이런 것들. 그쵸? 1차식의 평균. 예를 들어서 f의 x가 6이라고 치자. 아니 2의 표본 x의 평균이 이거라고 치자. 그러면 2x-3은 뭔가? 얘는 이제 12에서 -3에서 9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요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우선은 1차식의 분산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상수가 의미가 없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분산이라는 것은 요 3포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6을 더해봤자 어차피 이쪽에서 평행이동은 똑같이 하고 3포도를 여기서 보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있는 상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있는 상수 표본 집단의 확률 변수를 나타내는 그 기호 앞에 있는 상수가 제곱이 되어서 나온다. 그러니까 a의 제곱 곱하기 표본 분산이 24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저기 뭐야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a가 곱해져서 나오겠죠. 1차식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복원 추출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모집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집단 x를 통해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 요거 구하면 당연히 이제 표준 편차도 나오니까 요거를 구할 수 있고 요거를 통해서 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모 분산을 활용해서 모 표준 편차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개념 정리를 했을 때 나왔던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표본의 평균 분의 모집단의 분산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요거의 전체 제곱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분산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원 추출했을 때 3번을 반복했다고 했으니까 그 모집 지금 표본의 크기가 3인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집단의 분산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평평제 따라서 모집단의 평균을 당연히 구해야 하고 그다음에 모집단 평균의 제곱도 구해줘야 되는 거네요. 여기서의 모집단은 어떤 모집단이 되는 거냐면 이 시행을 3번 반복한다는 게 표본의 크기가 3인 것만큼 복원 추출한다는 거는 원래 있던 모집단은 어떤 경우를 따지는 거냐면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 다까지가 이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반복해서 추출한 거가 표본 집단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5개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냈을 때 그 확률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확률 분포표를 그리면 1이 나올 수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5, 7, 9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확률은 다 같죠. 5분의 1씩 다 같습니다. 따라서 평균을 구하면 5분의 1, 3, 5, 7, 9를 다 더해야 되죠. 10이고 15. 그러면 25. 5분의 25. 5네요. 5.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지금 5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곱도 구해봐야죠. 5에 1, 9, 25, 49, 그 다음에 81, 82. 이렇게 안 하면 되겠다. 여기 10, 35. 이렇게 하면 135인가? 그럼 더했을 때 5분의 165가 나오니까 3개 들어가고 또 3개 들어가네요. 33. 평제가 지금 33인 거예요. 그럼 재평평제 하면 되니까 33에서 25를 뺐다. 그게 이제 분산이 되는 거잖아요. 모집단의 분산. 모집단의 분산이 8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집단의 분산이 8이니까 우리는 표본집단의 분산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본집단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평균, 이제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8. 따라서 표본 집단의 분산은 3분의 8이 되는 거고, 표본 집단의 분산은 여기 있죠. 그러면 a제곱 곱하기 3분의 8이 지금 24가 된다는 거니까 양변에다 8분의 3을 곱해주면 3. 그러면 a제곱은 9가 되는 거고,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요게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3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문제는 두 파트로 나눠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낸다는 이 시행을 일단 하나로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시행을 3번 반복한다는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을 3번 반복한다는 거에서 일단은 다시 넣는 시행을 하는 거에서 여기는 복원 추출을 한 거구나. 복원 추출을 하는데 그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표본의 크기가 지금 한 번 뽑는 거를 3번 반복했으니까 표본의 크기는 당연히 3번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거를 캐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a제곱 곱하기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해서 이게 24라는 걸 통해서 a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표본 집단의 분산을 구하기 위해선 모집단의 분산을 알아야 되고, 모집단의 분산에서 표본의 크기만큼을 나눠주면 표본 집단의 분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집단의 분산을 구할 거야. 모집단의 분산은 어떻게 구해? 요거 추출하기 전 이 시행으로 돌아가.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시행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평 구하고 재평 구하고, 재평평제 해서 모집단의 분산 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의 값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